자, 안녕하십니까. 북쪽의 응원 깡패 박 부장입니다. 오늘 11월 13일 수요일 뭐 경기 없는 날인데 오늘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또 우리 수호신 회장님이랑 또 수호신 회장님 이렇게 만나서 가볍게 술 한잔 하면서 요즘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눠볼까 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기 합정이고요. 오늘의 메뉴는 겨울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방어 먹겠습니다. PS. 잘 나온다 그러네. 이 정도면. 회장님들을 모시고 혼나는 자리 아닐까 오늘? 반가워. 예,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되게 많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 좀 얘기를 하자면, 대안은 알다시피 그렇게 이적을 하고 단 한 번도 서울 팬에게 거의 7년 가까이 사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아시죠? 그렇지. 기껏 해봤자 인사도 제대로 안 왔어. 뭐 기껏 해봤자 뭐 솔직히. 블로그에 뭐 지 억울하다 이런 말 쓰고, 뭐 최근에나 뭐 박문성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기는 기회가 되면 뭐 사과를 하겠니, 억울한 부분이 있고 상황이 어쩔 수 없느니, 그래 뭐 솔직히 말해서 그래 진짜 까놓고 그까지도 그럴 수 있다 쳐요, 축구 선수로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뭐가 있어요? 슈팅스타가 있죠. 그래. 슈팅스타가 있고, 방송이 나오니까. 슈팅스타에는 K리그에 되게 나름 좀 방구 좀 꼈던 사람들이 나와서 축구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은 슈팅스타는 우리가 흔히 우리 야구에서 봤던 최강 야구처럼 소개해서 분명하게 부각을 시켜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거에 그 시청자들이 대부분이 K리그 그렇죠. 판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맞습니다. 아니 K리그 안 본 사람들은 대안이 누군지 무엇이고 누가 누군지 누가 알아? 아닌 사람도 보긴 하죠. 그것 때문에 서울 팬의 유입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올해도 많았지만 저 작년에도 많았다고 생각해요. 특히 23, 24 이후로부터 스포츠판 자체에 팬이 들었고, 그 중에 FC 서울에서는 거의 굉장한 유입이 있었다고. 아니 왜냐면은 그게 팩트게 우린 이전까지 인기 많고 우승한 시절에도 50만을 기록을 못했었는데 올해 50만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유입이 있었다라고, 뭐 물론 제가 뭐 정확한 수치까지 모르지만 그거는 저는 무조건이라 생각을 해요. 유입이 있었다, 유입이 없다, 없지 않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당연히 그러면 FC 서울 경기를 보러 오고 FC 서울이라는 구단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FC 서울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이 대안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대안은 그러면 이 구단에서 어떤 의미인가 했는데, 누군가가 정의해준 건 단 한 명도 없어요. 구단도 없어요. 심지어 구단은 뭐 대안에 대해서 지금 대안 구단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구단은 대안에 대우를 안 하는 거 있는 건 맞아요. 뭐 이 선수가 왔을 때 우리가 뭐 대안이 뭐 구단이 대안한테 뭐 VIP 수업을 제공해 준다던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건 팩트예요. 하지만 반대로 구단도 이 선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팬들은 궁금하죠. 그럼 이 선수가 뭔데? 그럼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하는 공식적인 오피셜은 구단도 서포터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 판단은 개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검색을 해보겠죠. 대안이 누굴까? 그렇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대안은 누굴까라는 검색을 해보면 그렇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기록만 보면 이 선수는 이 구단에 대해 엄청난 발자취를 남겼어요. 이건 그래.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근데 그 기록을 누르면서까지도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원을 갔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를 근데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 구단이 올해 유입한 사람, 작년 유입한 사람, 그리고 5년 뒤, 10년 뒤, 20년, 30년, 정말로 100년 뒤에 유입한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이 선수가 희대의 배신자라는 걸 모두 다 공감하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을 하지 않아도 배신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만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얘기가 들리는 생각이 같아요. 근데 그럼 10년 뒤에는요? 20년 뒤에는요? 제 아들이 태어나서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설명해주겠죠. 근데 제 아들이니까 그런 거고, 다른 사람이 정말 에피소드를 처음 본 사람이 대안에 무슨 선수인가 검색을 하게 되면 와, 최다골에 그럼 우승을 이끌고 이게 레전드가 아니면 누가 레전드야? 그럼 반박이 안 돼요. 오케이. 저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꼈어요. 자, 레전드라고 하면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팬이 정해주는 거지. 구단이 자, 이 선수 우리까지 뭐 우승 몇 번 몇 회, 뭐 출전 몇 회, 뭐 공격 포인트 몇 회, 당신 이제부터 우리 레전드입니다. 구단이 정해줘?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명예전당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구단에서 정해주는 명예전. 근데 그 구단도 이 선수를 명예전당에 등록을 하려면 팬의 여론이 기조가 돼야 돼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와서 이 레전드는 팬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 한 번도 솔직히 말해서 구단은 지금까지 팬들이 레전드라고 인정을 하면 구단은 지금까지 대우를 해줬어요. 뭐 이번에 예를 들어 울산전에 출전한 박주영이나 레전드, 저 레전드 생각해요. 왜냐면 어느 수호신이 박주영의 레전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호신이면 박주영을 레전드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레전드가 아님을 정리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그런 경우도 없었어요. 사실 수호신이 나서서 레전드라고 할 필요는 저는 굳이 없는데, 이 사람은 레전드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는 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대안을 만났다. 대안이 만나자고 먼저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 이유가 대안은 구단에게 관계 개선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안의 생각에서는 자기는 이 에피소드라는 구단에서 몇 년간 뛰었고 이런 업적을 남겼는데, 구단 나름대로 오피셜리하게 정의를 하진 않았지만 대안에게 뭔가 대안 태도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구단이 아니면 대안? 구단이 대안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안이 지금 경기장에 오지만 뭐 구단이 뭐 오셨습니까 하지도 않고 되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흔히 오는 선수처럼 관객의 한 명처럼 대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대안이 구단에게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근데 대안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가 레전드라고 판단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그래, 그건 아니야. 우리가 걔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인정 안 해주는 건 상관없는데, 근데 얘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1, 2, 3, 4 가라다라 기승적 다 나오는 거야. 결론이 다 나오고, 얘는 그냥 자기가 지금 프로에 지금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수원에서의 뭐 그거라든가 대구에서의 그거라 이런 거는 어디 가서 하나 내세울 게 없어. 그럼 서울에. 어디에서 뭔가 명함을 내밀려고 그러면은 서울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내세워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서울에서 팬들이 만약에 방송이 딱 나갔는데, 방송 많이 이제 나갔어. 근데 팬들이 방송 다 찍었다 그러더만 다 끝났대 방송. 다 끝났어. 다 끝났. 팬들이 딱 나갔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받기 싫은 거지. 이 화살을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얘는 대안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뭐예요? 대안이 어느 방송이나 유튜버에 나가서 본인 스스로 에피소드 레전드 대안입니다 소개하는 게 제일 꼴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슈팅스타든 아니면은 이후에 유튜버들에서 자, 나 혼자 산다든 나가는 거 에피소드 레전드 대안을 싫지. 소개합니다라는 게 팬도 구단도 제일 배알 꼴리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제가 비화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를 들은 게 있어요. 얘가 이럴 거라는 게 거의 90%의 뻔히 나오잖아. 정황상 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우리가 대안에 대해서 이 사람은 레전드가 아니다라는 걸 정의를 내리면 내가 못 쓰니까. 방송이나 유튜버들은 아니 레전드는 팬들이 정하는 건데 팬들이 레전드라고 아님을 정의를 했으면 우리 방송에서 수호신이 레전드라고 인정 안 하는데 자 에피솔 레전드입니다 라는 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지. 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방송이 언제야? 12월 초에요. 12월? 12월 초. 금방이네. 이미 촬영 끝났어요. 네, 이제 촬영 그렇게 다 끝났어. 되려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명분은 명확해요.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수호신이 뭐 대안을 굳이 만나지 않아도 대부분의 서울 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만남의 의미가 없다. 저는 그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그 생각이야. 하지만 제가 왜 그러냐고 말을 하자면 제가 본 대안은 이거는 뭐 제 주관적입니다. 대안은 예를 들어 수호신에게 요청을 했어요. 자, 우리가 구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수호신의 개선이 우선인데 자, 수호신 우리 만납시다. 수호신이 거절한다고 쳐요. 그럼 그마저도 전 대안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라고? 수호신 내가 만나자고 했는데 걔네가 안 만나주더라. 전 이게 싫은 거예요. 뭐 되게 한간에 얘기 많죠. 뭐 대안이 주장하던 뭐 구단이 제재 안 했다. 그리고 뭐 수원에게 역제이. 그리고 결국에 본인은 선택지가 수원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선택지는 다 수원밖에 그런 거니까 없지는 않았지.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저는 그럼 네 입으로 얘기해 봐. 자 수원밖에 선택지 없었어? 자 그럼 결국에는 수원 뭐 네가 역제이했어 이거를 본인 힘으로 듣고 싶어요. 그럼 본인 힘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팩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흔히 기사를 나눴던 이게 팩트가 되면 그럼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나중에 역사적으로 남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10년 자, 뒤 뭐 본인이 얘기한 건데 그럼 팩트지 않냐? 그럼 우리는 그 팩트 기준으로 수호씨는 입장을 정리를 하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뭐 역제의와 뭐 선택지가 없었다 이게 팩트가 되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얘에 대해서 뭐 단 0.1%만의 그런 뭐라 그래 이것도 없겠네. 그래서 형이 몰랐었는데 그래서 미디어 틈을 데리고 가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장소를 대여하고 개별 팬들을 초대하고 서울 팬들까지 초대하면서 라이브로 진행한 이유가 당신 말로 이 말한 게 증거를 토대로 우리는 이제 이게 결국 팩트잖아요. 이게 구단이 무슨 주장을 하든 기자들이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대안 스스로의 입으로 말한 거를 기준으로 잡고 오케이 네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나는 너 그 사실적인 팩트로 이제 우리 수호씨는 판단을 하겠어. 진짜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있었으면 뭐 너 그럴 수 있겠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약에 그런 루머들이나 정황들이 사실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이게 진짜 사실이었구나. 오케이 그러면 너는 이제 우리 레전드가 될 수 없어. 이 사실을 구단에게 저는 요청을 할 거예요. 아니 구단이 뭐 받아들일지 안 될지 레전드 모르지만 취급도 안 해주는데 뭐. 서울팬, 에피솔 서울팬, 수호씨는 대한 선수가 본인이 말한 사실을 토대로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 구단은 이거를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뭐 판단해야 된다면 이 사실을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에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가져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100년 뒤면 다 죽어있을 거 아니에요. 100년 뒤에 팬들도 100년 전에 수호신이 왜 대안에 대한 선수를 평가를 했냐 그러면 그 사실까지 근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근거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거는 이해하시죠? 제가 왜 그렇게까지 지금 이해했어. 그러니까 통장 원래 전 이걸 담고 싶어요.